와, 이제 한 해밖에 안 남았네요. 이한대군과 성의주 본다고 일주일을 버텼는데 이제 아쉬워서 어쩌죠. 대군자가 귀에 맴도는 이 말도 이제 작별이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 딸이 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난 이미 사람을 심어놨다. 와, 이 대사 그냥 지나가신 분들 많았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성형국이 성의주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엄청 중요한 복선이었죠. 겉으로만 보면 성형국은 늘 차갑고 계산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성의주를 혼외자라는 이유로 멀리했고 늘 이용 가치부터 따지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궁에 사람을 심어놨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성형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왕실은 성의주 같은 사람이 살아남기엔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설정이 앞으로 진짜 무섭게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 높은 건 궁 내부 정보망 역할이에요. 지금까지 이한대군과 성의주는 계속 한 발 늦었잖아요. 차량 브레이크 사건도 그랬고, 약물 중독 사건도 그랬고, 편전 폭발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상대는 궁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형국이 심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비 윤희랑의 처소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부원군이 어떤 사람을 드나들게 하는지, 민정우가 누구와 접촉하는지까지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사람이 단순 궁녀나 내관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성현국 성격상 그렇게 허술하게 움직일 인물이 아니거든요. 아마 최소한 데뷔전이나 편전 근처까지 접근 가능한 위치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편전 폭발 이후 민정우와 부원군이 또 한 번 이한대군을 제거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성현국 쪽 사람이 몰래 정보를 흘리는 거죠. 오늘 밤 편전에 들지 마십시오. 혹은 근위대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생각만 해도 소름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의주의 감정 변화예요. 성의주는 평생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늘 차갑고 무심했고 인정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딸이 궁에서 다칠까봐 뒤에서 사람까지 심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을 못했던 거죠. 특히 성현국은 권력의 더러운 바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의주가 왕실에 들어가는 순간 언젠간 죽이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걸 이미 예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현국이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판을 뒤집는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정우가 편전 폭발 증거를 없애려 한다든가 부원군이 핵심 증인을 제거하려는 순간 성현국 측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특히 부원군이 숨겨놓은 비자금 장부나 폭발 지시, 기록 같은 걸 빼돌리는 역할도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그 궁 안의 사람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성의주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설정입니다. 성의주가 처음 궁 들어와 혼자 버티고 있을 때 누군가 은근히 도와줬던 장면들 기억나시죠? 갑자기 필요한 자료가 먼저 도착해 있다든가 위험한 상황 직전에 누가 미리 알려준다든가 이상하게 길이 열리는 순간들요. 그게 다 성현국이 심어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면요? 와, 진짜 소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현국은 겉으로는 냉정한 아버지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오래 성의주 뒤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의주가 이한대군과 함께 민정우, 부원군, 대비 세력과 싸울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결국 왕실 권력이 아니라 성현국의 현실적인 정보력과 자본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한대군이 왕실 안의 칼이라면 성현국은 왕실 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성의주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아마 처음으로 아버지를 보며 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다시 궁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악인들의 권력이 아니라 그들이 숨겨왔던 공포였습니다.
와,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계약 결혼처럼 시작했던 이한대 군과 성희주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의 사랑으로 변해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을 죽이려는 칼날도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게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특히 편전 폭발 엔딩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왕실 내부의 권력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대놓고 죽여야 끝난다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민정우와 부원군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성희주였어요. 불길이 치솟는 편전을 바라보던 그 순간 성희주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부터 났을 텐데 성희주는 그냥 뛰어들었죠. 왜냐면 그 안에 이한대군이 있었으니까요. 그 장면이 너무 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성희주는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움직인 거였죠. 와,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한대군을 끌어안고 울던 성희주의 표정이요. 그동안 누구보다 강하고 차갑고 독하게 살아왔던 성희주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잖아요. 이한 눈 떠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데 보는 사람까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병원으로 실려간 이한대군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바이탈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병원 복도에서 성희주는 손끝까지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틈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정우요와 정말 여기서 완전히 돌아섰죠. 예전에 민정우였다면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을 사람인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정우는 이한대군의 빈자리를 권력의 기회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자리를 잃습니다. 그 말을 대비 윤희랑에게 하는 순간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이한대군이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민정우는 벌써 다음 권력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지만 사실 민정우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왜냐면 성희주가 이한대군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으니까요. 내가 좋아해 아주 많이. 성희주가 그렇게 말하던 순간 민정우 표정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평생 이한대군 옆에서 2인자로 살아왔던 열등감, 성희주를 잃었다는 상실감, 그리고 권력을 가져야만 자신이 증명된다는 집착까지 전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폭발 사건도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민정우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부원군과 손을 잡으면서 선을 넘어버린 거죠. 반대로 윤희랑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의 윤희랑은 무조건 권력을 움켜쥐려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이윤이 울면서 말하던 장면 이후부터 달라졌잖아요. 아바마가 돌아가시던 날 다 들었습니다. 그 말 들은 윤희랑 표정. 와, 진짜 무너지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아들이 전부 알고 있었다는 충격. 그리고 권력을 지키겠다고 결국 아들 인생까지 망치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희랑은 부원군과도 완전히 같은 편은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부원군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죠. 왜냐면 부원군은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미쳤던 건 이한대군이 깨어난 뒤였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대군자각 승하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었는데 병실에서 눈을 뜬 이한대군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다정하고 참고 견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근위병 하나가 편전을 날린다고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이한대군은 이미 누가 움직였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희주가 조용히 민정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한대군 표정이 굳어버리죠.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은 단순 정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한대군은 결국 부원군을 직접 찾아갑니다. 와, 여기 진짜 숨먹는 장면이었어요. 부원군이 끝까지 전하를 겁박하면서 지금이라도 물러나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이한대군이 참다가 결국 멱살을 잡아버리죠. 니놈이 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한대군 눈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생 참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분노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게 그렇게 두려웠느냐? 부원군 목을 조르며 말하는데 와, 진짜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을 뻔하고 그 모든 배후에 결국 권력 욕심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 이한대군이 결국 결심하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왕이 되는 건 욕심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는 걸 드디어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의주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한대군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었죠. 성회장의 정보망까지 움직이며 민정우와 부원군의 비자금, 폭발 사건 자료, 비밀거래 기록까지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와, 진짜 후반부는 로맨스보다 복수와 권력전이 더 미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다 기다리는 장면 하나 있잖아요. 모든 악인들이 무너진 뒤 이한대군이 진짜 왕이 되고 성의주가 중전 자리에 앉아서 드디어 아무 걱정 없이 웃는 장면이요. 여기까지 너무 많은 피와 눈물로 달려왔기 때문에 마지막만큼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